자, 마음 치료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습관 치료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치료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죠. 그래서 치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습관 변경, 습관 치유,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붙일 말이 없어요. 이게 아직은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 치료 이런 말은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게 어떤 치료법이다라는 것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치료라는 말을 썼는데 결국은 이 습관에 관련되는 부분을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적인 습관.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상처를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피를 하거나 또는 제거를 하려고 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들고 누군가에게 공감이라든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상체 작용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 건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런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장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할 때 파괴 습관이다. 그래서 나를 파괴하냐, 타인을 파괴하냐. 나를 파괴할 때는 자책이고, 나를 파괴하는 건 자책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파괴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이 두 개가 결국은 파괴 습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의존 습관에서 나옵니다. 의존. 어딘가에 의존 못하면은 이제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자책을 하고 습관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가냐면 건강한 습관으로, 즉 일상적인 습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늘 그러는 거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스트레스 상처에 그때그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건강한 습관이거든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거, 이 습관을 바꾸는 게 바로 마음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치료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마음치료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건 의사들이 해야 돼 라고 일단은 딱 아예 단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에 관련되는 앱을 하나 등록을 하더라도 이게 근거가 뭐냐, 의학적 근거가 뭐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학적 근거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특허를 출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등록이 돼서 이거는 특허 뭐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마음치료 근거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뭔가 우리가 정책 자금이 됐던 뭐가 됐던 심사를 받습니다. 그게 받는데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근거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마음치료라는 근거가 뭐냐? 이제 그걸 설명하고, 올 때마다 그거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심리를 마음이라 그러고 정신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 정신을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심리를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은 사람마다 다 틀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 원리를 알고 보니까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작용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이 마음이 똑같은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만든 게 마음이론인데 그게 바로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기준점. 기준을 알아야 내가 이 기준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어야 잘못되고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원래 제 기준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건강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처에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지나면 별도로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원래대로 돌아와요. 왜? 내가 돌아오는 습관을 갖고 있긴데 어디로 돌아올 거냐? 바로 요 기준, 마음의 기준에 맞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의학적으로 36.5도의 이 온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체온을. 거기에서 열이 많아지면은 36.5도에 맞도록 열을 내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열이 떨어지게 돼서 저체온증으로 가게 되면 열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학적 기준점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심리적이든 습관이든 뭐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살아가다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기 전까지 심리는 계속 변화되면서 축적이 돼 갑니다. 습관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파괴 습관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마음의 기준인데, 마음의 기준에다가 플러스 뭐를 만드냐, 이 기준을 습관에다 넣는 겁니다. 습관에다 넣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 과정에서 이게 습관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습관 만드는 데는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건강한 습관으로 못 가게 파괴 습관이 계속 여기서 머무르고 싶어 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습관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건강해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안 되게 돼버려요. 흔히 마음 치료하면서 흔히 겪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는다 보니까 현재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들을 그럼 지금 당장의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그때 이제 도입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인쟁동 치료법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인쟁동 치료법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CBT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때 이거를 도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남자에게 치료하는 이 원리를 어디다 넣냐면 긍정의 성에너지를 넣도록 이 과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행동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쟁동 치료법에서 행동법을 이제 넣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치료 과제예요. 자, 이 기준점에 마음의 원리에 대한 기준점은 마음 원리 공부고요. 자, 이 마음 원리 공부를 하는데 질문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하는 거 그거는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뭐가 만들어져요?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습관은 안 만들어져요. 지식은 뭡니까? 내 필요할 때 꺼내다 쓰는 거거든요. 그건 얼마나 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습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원리만 알면 돼요. 알고 넘어가고. 왜? 몰라도 돼.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습관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 마음 원리에 대한 공부는 습관을 만드는 거고 치료 과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긍정의 성에너지를 넣어서 그만큼만 치료를 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 치료가 2단계로 걸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을 혼자 만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과연 잘했느냐.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못했음.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은 좀 정신 차리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게 이 점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마음 원리 공부가 단계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마음 원리를 몇 가지를 교육을 하느냐? 30가지 조금 넘습니다. 한 32개 정도 되는데 자, 30개를 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게는 30개만 습관을 만들어 놔도 애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왜? 인생을 살면서 그만한 경험치를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범위 내면 충분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은 30개의 마음 원리를 가지고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어요. 왜? 습관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 정도 되게 되면은 이미 사회 초년생으로서 자아 실현의 초기 단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50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카데미는 5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과제가 없어요. 행동법이 일상 자체가 시행착오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가지를, 그 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50가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장애가 발생을 했거나 또는 좀 약간 심각한 문제,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성인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 일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형입니다. 일형은 100개입니다. 이 100개를 마음 원리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중증심리장애로 많이 위험하게 중증심리장애로 악화되어 있거나 또는 외상 트라우마와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100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원리를 집어넣어서 200개를 공부를 합니다. 이게 타입 2예요. 타입 1이고 청소년이고 청년이고 이게 뭐냐? 바로 마음 원리 공부를 해서 기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을. 건강한 습관이라는 건 뭐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준점을 내 습관에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트레스가 금방 감지됩니다. 뭐 하겠다 뒤통수 맞는 게 아니라 그게 감지가 돼요. 그냥 저절로. 왜? 습관이 그걸 감지를 해버려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민감해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맞아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스트레스 상태에. 그런데 돌리는 것도 잘해요. 왜? 기준점에 맞도록 나 자신을 되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민감해지는 대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민감해지는 대신에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빨라져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치료 습관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힐링 습관 또는 상처 치유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완치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진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혼자 습관은 혼자밖에 안 돼요. 누가 도와준다? 조언을 해준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습관 안 만들어져요.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만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아동 청소년은 30개만 하면 되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겠냐고요.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옆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막 그걸 웃고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습관이 탁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동 청소년에게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힘든 건 있지만 이 원래 자리로 애들이 금방 돌아옵니다. 애들한테도 굉장히 위력적인 거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치료 일형 즉 심리장애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리 문제인데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100개 정도면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많이 악화돼서 당사자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악화돼서 타인과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한두 끝도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인생이 다 파괴가 돼요. 하는 것마다. 그럴 때는 이 200개를 가지고서 마음 원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습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시간이. 근데 습관 만드는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습관 만드는 동안에 그러면 그때 회복을 하세요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치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청년 아카데미 여기까지는 과제가 없어요. 과제 없이도 돌아갈 수 있어요. 과제 없이. 그러나 100개, 200개를 넘어간 타입 1, 타입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일상적으로 노력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 과제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를 회복을 하도록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지금 현재 마음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치료를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다 10년 넘었어요.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 제가 정신의학 영역과 심리학 영역에 관련되는 부분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느냐?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치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제가 다 쓴 줄 알아요. 지금 1000개가 넘어가는데 그거 제가 다 쓴 줄 알아요. 순 사기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거를 진짜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해서 지금 10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자, 이게 마음치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하고 심리치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심리치료도 치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정신과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 상담사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치료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심리 상담, 무슨 학회에 무슨 상담한다, 치료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치유라고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래요. 밥그릇.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그걸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치료라는 건 습관을 바꾸는 거구나. 자, 습관을 치료하는, 습관을 바꿔서 완치돼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느냐? 라고 제가 한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흔히 아시죠? 성격이 바뀝니까? 성격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하나? 습관 바꾸면 성격 금방 바꾸는데, 그러면 요즘 나오죠. 뭐 성격 테스트 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나와 있는 거. 그거 왜 해요? 바꾸면 그만이지.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못 바꾸니까, 즉 이 자가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인지행동치료법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장애 있는 사람들은, 심리장애급에 들어가 있고 중증심리장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라 악화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치료는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어차피 치료해서 습관 만들어서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질문도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원리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과 글, 교재에 있는 그림과 글을 이해하고 넘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밑에 예를 들어 뭐 과제에 있어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부하듯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매우 늦어져요. 치료가 안 돼요. 습관이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치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심리장애, 심리장애급에 이르는, 그리고 중증심리장애, 외상트라우마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의 프로세스를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왜 아동 청소년에게는 행동과제가 없습니까? 과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마음치료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있구나. 즉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심리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치료하는 게 아니고 정신 영역에서 정신병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약물치료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하라고 그래요. 왜 약물치료를 왜 합니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약물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뭐 어떻게든 회복을 해놔야 돼. 그래서 약을 투여하면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치료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힘들고 그러시면 즉시 정신과 가셔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약을 처방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뭘 하냐? 마음치료도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안정이 돼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약물 치료가 중단이 돼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 때는 도저히 안 될 때 약물 치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로 일단 통제를 해보세요. 더 악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마음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 병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 치료에서 완치가 되고 나면은, 완치, 즉 나에게 스트레스 습관까지, 그리고 상처 치유 습관까지 내가 만들어지고 나면 완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완치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문제. 성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문제가 됐던,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가 됐던 이 문제 해결하면 돼요. 이때는 되게 쉬워요. 왜? 나에게 힐링 습관과 치유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쉽게 원래대로 되돌려 놓거든요. 내 자신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해결하세요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뭐합니까? 약물 치료 하면서 마음 치료 안 해? 그럼 약은 계속 복용을 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드니까 마음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습관이 점점 악화되는, 습관이 강화된다는 뜻이에요. 파괴 습관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최소한 스스로들이 판단하세요. 어차피 자신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